요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누누TV 얘기를 좀 잠깐 해볼게요. 70대 여성이 갑자기 숨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왼쪽 눈을 치료해달라고 했는데 오른쪽 눈에다가 레이저 시술을 한 분당 서울대병원이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늘진 물가, 그래도 팔리는 나라. 우리가 매일 치열하게 경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공선을 줄이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또 한 주간의 이슈를 다양하게 알아보고 또 다양한 생각을 담아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누누TV 얘기를 좀 잠깐 해볼게요. 누누TV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APK를 깔으라고 해서 또 별도로 유저들을 따로 선동해갖고 모으고 있는데, 불법으로 영상을 올리고 불법으로 회원을 유치하고 이런 거는 잘못됐죠. 불법적인 거는 하면 안 돼요. 근데 넷플릭스, 왓챠, 디즈니 플러스 이렇게 OTT 서비스가 있다고 볼게요. 이 세 개의 합친 회원 수보다 누누TV가 훨씬 더 많고 클릭 수도 많고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간단한 솔루션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간단하게 좀 알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에 가면 넷플릭스만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왓챠는 왓챠만 있고 또 쿠팡 플레이도 있어. 와우. 그러니까 다 결제해야 돼. 전부 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음악을 들으려면 멜론, 벅스, 그러니까 노래를 하나 들으려면 통합이 돼서 애플 뮤직이나 유튜브 뮤직도 있듯이 플랫폼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즐길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해주면 되는데, 카지노를 보려면은 디즈니 플러스를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걸 보려면은 넷플릭스를 들어가야 돼요. 또 다른 걸 보려면은 왓챠를 들어가야 돼요. 또 모범 택시를 보려면은 쿠팡 플레이를 들어가야 돼요. 이게 유저들 입장에서는 번거롭죠. 이 불편함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유니콘 기업과 유니콘 기업의 연결 매체가 돼서 요거를 손쉽게 풀어줄 수 있는 솔루션이 없을까 합니다. 아니면은 각 기업에서 서로 좀 이런 누누TV의 사건을 다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거를 애초에 막기 위해서 좀 저렴하게 라이트한 패키지 묶음으로 서로 당사 간의 협의로 어떤 새로운 채널이 나오면 누누TV가 없어지죠. 매일 어떻게 드라마 영화만 보고 살겠습니까? 필요한 것만 빨리빨리 보고 나와야죠. 그래서 유저들의 갈증을 좀 해소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좀 나와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은 대학 부속병원에서 CT 검사를 받은 70대 여성이 갑자기 숨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조영제를 쓰는 차량이었는데 가족들은 알레르기 부작용이 있다고 미리 알렸는데도 병원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담당 의사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또 무슨 사건이 있냐면은 왼쪽 눈을 치료해달라고 했는데 오른쪽 눈에다가 레이저 시술을 한 분당 서울대병원이 있습니다. 멀쩡했던 환자의 오른쪽 눈 시력이 1.0에서 0.7도 하락, 병원 측은 추가적인 보상 절차와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심각하네요. 병원 측 관계자는 의료사고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정말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머리를 숙였다. 다만 현재 0.3 정도의 환자의 시력이 떨어진 것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떨어진 것인지 영구적으로 떨어진 것인지 의학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 추적 관찰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보상 문제를 결정할 수 없고 환자분의 불편한 상황이 있을 경우 접수해드리면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 강조했다. 정말 너무나 무섭고 안타까운 뉴스인데, 아니 이제 왼쪽 눈이 아파서 가서 수술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오른쪽 눈에다가 레이저를 쏠 수가 있죠? 제가 봐도 조금 황당한데, 그래서 병원에 갈 때 좀 긴장을 하고 조심을 하고 크로스 체크 꼭 해야 돼요. 전신 마취하기 전에도 제가 수술하는 부위가 어느 쪽인지, 너도 이제 수술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데 전신 마취하기 전에 꼭 얘기해야 되고, 아, 이 환자분 어떡하나요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이 보상이 될까요? 눈의 시력을 잃었는데 너무 안타깝죠. 병원 의료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병원에 가서 너무 믿지 말고 병원 가서도 꼼꼼히 다 따져보고 충분히 살펴보고 얘기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댓글을 보면은 병원이 합법적 살인마다 책임져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가족이 아프면 한 군데만 가지 마시고 두 군데 이상, 세 군데 이상 가셔서 다양하게 진료 방법이나 좀 판단 능력이 흐려질 수 있는데, 절대 병원은 두 군데 이상 가는 거를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또 수술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포털 사이트를 활용하고 이용해서 자료를 서치해서 수술에 대한 방법론을 찾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좀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좀 찾아왔습니다. 탕수육이 14만원, 돈가스가 10만원, 만두가 6만원. 상상을 초월하는 그늘짐 물가, 말도 안 되는 음식값, 그래도 팔리는 나라. 자, 한국에는 골프장 그늘짐 물가라는 게 있습니다. 골프장 18홀을 돌다가 중간에 출출하거나 식사 때를 맞추지 못하면 간단히 요기를 하는 장소를 흔히들 그늘집이라고 부릅니다. 뭐 더글로리에도 그늘집에 만두 이야기가 나오죠. 그늘집에서 하는 음식 가격은 상상을 초월한다.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는 탕수육 한 접시가 14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14만원? 4만원 아니고 14만원. 한국 골프 소비자 모임의 한 관계자는 그늘집의 식음료 가격은 코로나 이후 골프 인구가 급증하면서 왜곡이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 문제는 이 가격이 통용되면서 우리 사회의 접대 문화, 법카 문화를 접목해 실생활 문화까지 새로운 잣대 역할을 하면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죠. 내가 이제 골프를 치러 갔어요. 골프 회원권도 있어야 되고, 누구랑 이제 골프 치러 가실래요? 물론 뭐 친구랑 갈 수도 있고 애인이랑 갈 수도 있고 뭐 가는데, 한국의 골프 문화는 접대를 기본으로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예, 이 대표님 오늘 시간 되시나요? 골프 한 게임 치고 오죠. 골프장 갔어. 골프 치기 전에 밥 먹고 골프 치자고 할 수도 없고, 여러 홀을 돌다 보면은 출출하거든요. 배도 고프고. 그러면은 이제 뭐 잠깐 드실까요? 근데 이제 거기서 없는 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심리를 살짝 이용해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하는 거죠. 마치 그냥 3,000원, 4,000원 아메리카노 한 잔이 호텔 로비 라운지에 가면은 12,000원, 18,000원, 저는 21,000원까지 봤어요. 그냥 아메리카노 한 잔에. 루악 커피도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분들은 거기서 막 많이 시켜서 막 정말 많이 먹고 먹방을 하고 막 푸드파이터처럼 먹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 그냥 간단히 먹어요. 그냥 맛만 보는 정도, 그냥 간단하게. 근데 나한테 접대하는 가격이 얼마인지도 좀 이렇게 관음해 볼 수 있는 거고, 잘 먹었네 뭐 이렇게 요만큼 상대방이 쓰네, 상대방이 요거를 고민하지 않고 결제하네, 이런 부조리한 문화로 시작이 된 거죠. 어떤 그런 거죠. 자, 이런 거예요. 접대를 하는 입장, 접대를 받는 입장에서도 가성비나 가심비를 따지면 그 비즈니스에서 미끄러지거나 밀려나거나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를 너를 위해 접대할 수 있다, 나는 이 정도를 먹을 수 있는 계층이다 라는 거를 확고하게 보여주고 자리매김하는 한국의 전형적인 문화에서 비롯되니까 그냥 팔아보는 거죠. 비싸게. 안 먹으면은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막 파는 거죠. 이게 좀 문제죠. 이게 모든 사회의 사회상을 반영한 가격 인상이지 않나. 예전에는 된장남, 된장여라는 코스프레와 함께 뭐 그런 거를 좀 기피하고 좀 가성비, 가심비를 찾았다면, 지금은 더 잘 팔려요. 더 잘 팔려. 줄 서서 먹어야 돼.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쵸? 일단은 애플의 스티브 잡스, 그 다음에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그 다음에 오바마, 이 세 명의 공통점은 매일매일 똑같은 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침에 일어나서 옷 고르는 시간, 또 꾸며야 되는 시간, 이런 것들의 동선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서 회사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저도 지금 이제 시도해보고 있는데 1년, 2년, 3년, 4년, 5년 차 똑같은 옷을 계속 이제 입고 동선을 줄이고, 나아가서 여러분들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스타벅스 가시잖아요. 커피 매장이나 스타벅스에 가서 메뉴를 계속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매일 먹는 거를 빨리 골라서 똑같은 루틴으로 생활하시는 게, 사업을 한다면, 스타트업을 한다면 정말 좋은 동선입니다. 많이 실수하는 게, 매일 가는 카페인데도 계속 멍 때리고 메뉴를 쭉 보는 거. 물론 처음 가는 맛집이나 카페 투어나 디저트 카페 이런데 이제 조금 탐방을 위해서 간다고 하면은 천천히 살펴보고 시장 조사도 하고 메뉴도 보고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매일 치열하게 경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매일 사업을 하고 또 매일매일 빠르게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동선을 줄이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왜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생각을 줄여야 돼요. 동선을 줄여야 되고, 친구와의 불필요한 카톡, 그 다음에 불필요한 감정선, 그 다음에 어떤 엉뚱한 생각,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모든 생각을 나의 업무의 의사결정에만 쏟아야 됩니다.
동선을 다 줄여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꿀팁이니까 잘 써먹으시고, 오늘부터라도 먹고 싶은 게 있거나 하고 싶은 게 있거나 어떤 내가 하루 동안에 돌아다녀야 되는 동선이 있으면은 그 동선을 싹 줄여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팔려? 커피가 2만원인데 팔려? 탕수육이 막 이렇게 비싸게 해도 팔려? 네, 그냥 팔아보는 거죠. 비싸게. 이 동네 회장님들은 그런 거 시켰다가 예전에 꿀밤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